안녕하세요. 알쓸마생 연말 마지막 방송입니다. 알고 보면 쓸모있는 마포의 생활 정치, 저희가 올해 새로 시작한 방송입니다. 자, 이 방송의 이번 2022년 마지막 시간이고요. 네. 이 자리에 저희 게스트분들, 네, 고정 게스트분들 나오셨습니다. 자리가 조금 바뀌었네요. 네. 네, 김빈 씨부터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원 조영술입니다. 날씨 너무 춥습니다. 연말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카메라는 자기 본인 앞에 있는 카메라가 본인을 찍으시는 카메라입니다. 네. 그리고 간혹가다 저 카메라가 이제 클로즈업을 찍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이 자리에는 다정한 재단의 한진숙 씨가 같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불가피한 일로 빠지셨습니다. 네. 2번 연속 빠지셨어요. 네. 이 페널티 있어야 되는 거 재미가 아니에요? 없나 봐요. 재미가 없어요. 원래 아이스크림 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다정한 재단의 연말 후원 행사가 있어서 네, 그것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연말 후원 행사 잘 성황리에 잘 치러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올해 7월에 구에 이 구정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6개월간의 민선 8기 네, 그리고 구의회까지를 포함해서 워스트와 베스트 네, 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워스트를 먼저 할까요? 베스트를 먼저 할까요? 워스트를 먼저 하고, 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워스트, 네. 구청과 구의회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네. 어느 분께서 먼저 워스트를? 야당? 야당에서부터. 아니, 야당부터 매기는 하셔야죠. 건가요? 네, 그럼 저부터 하라고요? 스스로 네. 네. 그 기한을 정해 주셨으니까 예, 저는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구정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셨다. 우리 구정 자체가 이제 구청장님부터 이제 우리 구의회 그리고 구청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기 노력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약간 이제 현장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이라던가 아니면 신속을 요하는 일과 다르게 그 지역의 일, 자치단체의 일은 좀 느리고 촘촘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이번에 이제 작은 도서관 논란이 우리 구에 있었어요. 네. 있었을 때 그 구청장님이나 이제 구의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학습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작은 도서관이 됐든 동문고가 됐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부하는 이러한 어울리는 시설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끔 쓰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집행해 나가고 발표를 하면 더 좋을 텐데 너무 이제 탑다운으로 조금 접근했던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욕적으로 일을 빠르게 추진하는 건 좋지만 조금 템포를 늦게 하더라도 좀 약간 아래로부터 좀 이야기를 수렴해서 이게 지역 현안에 이제 효율적으로 맞는지 특색에 맞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작동을 해서 보완하는 게 좋을지 요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구의회나 이제 구청 자체가 시작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됐으면 당연히 이제 의욕이 조금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새해에는 이제 텀을 조금 길게 이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쪽에 있어서는 조금만 이제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은 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죠. 월스트라는 거 최악의 약간 이런 건데 그게 최악 맞나요?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더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네. 도서관 관련된 정책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네. 예, 좀 이제 소통해서 네. 좀 더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실제로 지역에 보면 이제 동문고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마찰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의 이제 효율성을 나 이제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이 의미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이게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누군가가 직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 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 느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접근하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이제 주민들 이제 뭐 그 현재 구정에서 뭐 상생위원회다 뭐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네. 좀 이제 명목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저는 뭐 의욕적으로 하는 단계라 모든 걸 다 평가해서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더 파이팅할 수 있게끔 응원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짚었습니다. 네. 어쨌든 작은 도서관 관련된 거를 지금 워스트로 뽑으셨고요. 다른 두 분은 오현주 씨는 네. 지나간 일을 헤집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민선 8기 그가 시작했던 만큼 민선 7기 평가를 저는 아, 그 월스트로 네. 6월 네.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전 때 마포 구의회를 최악의 구의회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마포구의 전반기 구의 의장 그리고 하반기 구의 의장 두 분 다 구설수에 올랐고 한 분은 심지어 의원직까지 상실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구의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포구의 전반기 구의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되면서 지분 쪼개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이제 방송까지 나왔어요. 네.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건 선거법 위반, 돈 봉투를 주는 거를 이제 건네서 다시 주는 상황이 되면서 본인이 선거법 위반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런 이제 부정부패 관련한 일이 있었다는 것. 전반기 구의회 의장은 그런 일로 이제 의원직 상실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구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 재개발 문제에 얽히면서 본인이 시장 재개발 조합장을 맡았는데 그 일이 사실상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되는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을 이제 본인이 편법으로 삼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마포구의회 구의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법을 우롱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양대 의장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굉장히 그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저도 이제 좀 반성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의회가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대안으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민선 8기가 시작한 만큼 좀 부정부패 없는 마포구의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최소한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바람을 보내보면서 네. 예, 민선 8기에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그 민선 8기를 아주 피해 가셨는데요. 지금 아유, 뭐 말씀하셔야죠. 아직까지 말이에요. 6개월이라 네? 조금 평가할 거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그렇게 피해 가나요? 네. 어, 아니 여기 지금 여당도 지금 지적을 하는 마당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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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에서 피해를 역시. 가는군요. 네. 이번 민선 8기는 꽤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걸로 네, 평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김빈 씨는 아, 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다른 두 분도 그러시고 저희 송대표 대표님도 그러시고 지역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구의회 의원님들, 그러니까 뭐 구청장은 최근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큰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구의회 이제 기초의원분들이 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마포 구민분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의 선출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관계도 약간 깊이 이제 뭐 어떤 이제 정말 잘 활동하는 구의원은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 이번 구의회, 그러니까 저는 구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악의 무투표 당선자들이 배출된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 4년 전에 2018년도에는 전체 한 4,000명의 당선자 중에서 한 89명 정도만 무투표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려 519분이 무투표로 당선이 됐고 우리 마포구에서도 무투표 네. 당선구가 세 세 군데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지역 주민,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일단 안 하셨잖아요. 선거운동 안 하고 저희 이제 뭐 초선 당선되신 분들은 지역 주민분들을 일단 잘 모르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행사를 가도 예를 들어 축구 뭐 이렇게 대항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본인 지역구의 축구회가 어디인지 모르는 이러한 웃긴.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당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 누군지 모르고 사실 참 되게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기초의원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투표 당선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한 분, 민주당에서 한 분 이렇게 내면 무투표 당선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제가 해야 부분에 될 있어서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저는 적극 지지하는 편이고 그래 이제 많은 후보들의 건강한 경쟁 속에서 이 정치도 개혁되고 이제 민주주의도 꽃피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이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월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제도의 문제 아닌가요? 이 구정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저는 오늘 저는 구정이라기보다는 종합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의 그래요? 종합평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렇다고 또 저는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또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포구만을 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반성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번 박강수 구청장께서 일을 참 잘하시는 걸로. 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내부에서만 좀 안 좋다 아쉬운 소리가 좀 있다. 아니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야당도 음, 더 이제 분발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저는 안 해주셨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오히려 이제 같은 이제 당의 식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이제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걸로 네, 저도 네. 뭐 충분히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음. 있고요. 연말 그- 훈훈합니다. 네. 네, 그렇죠. 예. 훈훈해요. 네. 어쨌든 뭐 이 구정 관련해서 크게 뭐 흠을 잡을 만한 뭐 그런 사안은 좀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그런 건 뭐 아닙니까? 사실 뭐 저는 어쨌든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의회가 지난번에도 저희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구정 질의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구의회가 네. 폐쇄적으로 되었던 문제, 이런 것들도 저는 음. 요 근본적인 문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을 이 두려운 줄 알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봐야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재선해야지, 참선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들 텐데 지금 구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분들께서 관심이 당연히 공개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도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주민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해야 하는, 그리고 섬겨야 하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 되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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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네. 또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여당 야당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여당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야당도 더 열심히 견제를 해야 하고 주민분들께 더 소상하고 깨끗하게 모든 과정을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래도 꽤 무난하게 하시니까 음. 소위 말하는 때릴 게 없는 거 네,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이야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이 저번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겨울철이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러한 게 좀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재 이제 구청장이 취임을 하시고 이제 효도밥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 뭐 약자와의 동행이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부터 저한테 오늘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영하 거의 10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잘못 거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무음을 해놓고 안 받았어요. 근데 10분 단위로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받았더니 그 어젯밤에 전기가 나가서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다. 나 촛불 하나만 켜고 있는데 너무 무섭다. 우리 아들은 지금 지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드는 게 이게 전기가 복구가 될 때까지 동판 절대 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물을 흘리셔라.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 혼자 사는 어르신 제가 두꺼비 집을 올리라고 했는데 두꺼비 집을 못 올리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죠? 모르세요. 네. 나이가 이제 80대이신 이제 어머님이신데 두꺼비 집이 뭔지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데 좀 우리 이제 구 내에서 밤에도 어르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좀 급하게 가서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촘촘한 그물망적인 그러한 보호 시스템, 돌봄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지금도 되게 걱정이 돼요, 그분이. 그렇군요. 예. 네. 훈훈한 말씀. 네. 어쨌든 워스트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도서관 정책이 사실 도서관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 좀 급하게 좀 추진되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어쨌든 좀 바로 그렇죠. 잡아지기도 했고 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정 초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의욕과 이제 그러한 이제 잡음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아래로부터 하겠다라고 저는 구정 차원에서도 배울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나아질 거라고 보고 네. 뭐 내년에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인상 비평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포구청장님께서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뉴스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도되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던가 이런 굉장히 뭐 사람들의 기억이 안 좋았던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저는 사실 인상 비평보다는 다음 기회에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이제 마포구의 예산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의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번에는 요 정도로 네. 다음번에는 예산안으로 하죠. 그럼 2023년 예산안.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 지금 예산 심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 이제 뭐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이제 폐지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쉽고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주민총회에도 저희 갑구 지역에 시범적으로 두 곳만, 그러니까 7개 동 중에서 2곳만 주민총회를 실시를 했는데 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신 주민분들은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집행해서 보고까지 하는 요 과정이 주민분들한테는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치회 얘기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거죠? 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위원회. 있고 주민자치회. 네, 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가 예산이 없어진다고요?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네. 원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예, 원래 많지 않은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원래가 거의 없어가지고. 뭐 그런데 사실 뭐 그 사업마다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작지만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 그 디지털 약자를 위한 그 약자에 대한 뭐 키오스크나 뭐 앱 설치하는 거나 이런 디지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다든지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더 확대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도 더 잘 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베스트 정책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씨부터 할까요? 네. 저부터 베스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효과음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티셔츠 하나 입고 왔는데요. 무슨 티셔츠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어. 그려져 있는 티셔츠인데요. 네. 올해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해서 발달 장애인 문제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12월 1일 날 지역에서 그 행사에 갔을 때 가장 뿌듯했던 기억 중에 하나로 남아 있어서 이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마포구 홍대 입구 쪽에 발달 장애인 문화창작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발달 장애인 문화창작소의 의미는 보통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그 성장할 때는 학교를 오가거나 뭐 여러 가지 센터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성인이 되면 보통 갈 곳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취직을 하는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발달 장애인들이 대부분 집에 갇혀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생겨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번 마포구청이 새로 시작하면서 인수위 자리에 가서 네. 그 부모님들께서 울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정책이 수용되어서 문화창작소라는 게 개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뭐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너무 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것은
문화창작소 개소했지만 사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100명의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마포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단적으로 그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마포구에 장애인 복지관 가봐라. 어느 구가 저렇게 초라한 장애인 복지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인사 말씀에 드렸는데 뭐 하나의 발달 장애인 문화창작소 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청장님과 마포구의 의원들의 의지를 향후 이 복지관 문제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예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평가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베스트를 선정합니다. 네.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는 어쨌든 이 박강수 구청장의 구정이 시작하면서 생긴 거라서 네,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 좀 두드러져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베스트. 네. 올해 유난히 조금 힘든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가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마포구 아현동에 서로돌봄 서범하우스. 예, 네. 서범하우스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음. 사실 이제 토지 선정부터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까지 좀 긴 기간 동안 이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이제 올해 이제 최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이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서 이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좀 우리 마포구에서는 좀 기쁜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스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이렇게 8기의 성과라기보다는 사실은 7기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거기 그러긴 때문에 하죠. 네. 네네. 뭐 7기가 잘한 게 있네요. 네, 그럼요. 민선 네. 7기의 성과가 한 80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는 이제 7기, 8기 구분 없이 지금 올해 종합평가라고 제가 이제 저만 출제자의 의도를 아니, 제가 잘못 아니 이거 파악해서 8기 제안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은 7기 얘기하고 있고 저 혼자 8기 얘기하고 그러게요. 네. 숙제만 제가 제대로 해온 거 여러분 숙제만 제가 제대로 한 겁니다. 네. 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쾅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기에서 대부분 선정을 했고 이제 지금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구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책이 7기 때 다르고 8기 때 다르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교육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뭐 이제 의장이 어느 당이냐 뭐 구청장이 누구 당이냐 하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서로서로 좀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번 이제 민선 8기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께 당부를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 제일 걱정됐던 게 민선 7기에서 마포하우징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전대 구청장의 치적이니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뭔가 축소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라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포하우징은 계속 지켜가겠다라는 답변을 듣긴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네.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을지는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 이제 유동균 구청장 때 이제 마포 하우징이라는 사업이 생겼고 그 연장선 속에서 이제 서로돌봄 하우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이 이어가려면은 그게 이제 예산으로 서범 하우스가 뭐 한 군데 더 지어진다든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건 뭐 내년에 좀 가봐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바람은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네, 이어질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 시간이 오히려 더 걱정. 오늘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이 걱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작은 도서관하고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현 구정에서 저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면 수렴되는 과정은 좀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성미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맨 처음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니까 즉각적으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정치라는 입장에서 철회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은 좀 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이제 탑다운이 아니라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민선 8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소각장 관련돼서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이제 의회가 됐든 단체장이 됐든 그리고 구의 직원분들이 됐든 간에 이런 분들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임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하나의 목소리로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구청장 같은 경우 이제 대안 제시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전시회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조금 더 가열차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이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줄여나가는 쪽의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고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서 이제 쓰레기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짧은 내에도 꽤 많은 성과를 저는 보여줬다고 보고 그거를 내년까지 이어져서 분명히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가져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베스트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드셨잖아요. 소통, 부정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 그 둘 중에 어느 게 베스트라는 거죠? 둘 다? 그럼요. 둘 다 주고 싶다. 네, 그럼요. 왜냐면 저는 경험이 부족하면은 소통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현재까지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밀어붙여요. 이게 내가 옳다 하고 밀어붙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아까 장애인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저는 분명히 다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선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의 움직임으로서는 저는 칭찬할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정에서 빠른 판단력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또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또 빠르게 반영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때그때의 결정 상황들이 좀 깊이 있게 고민되고 논의되고 그러면서 갔으면은 사실 구정에서의 이렇게 뭐 그 짧은 기간이라도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네. 그걸 좀 더 맞습니다. 그 정책과 네. 관련돼서 관련자들하고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논의해서 정책을 이어가시면 그거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들어요. 거, 예, 그게 이제 경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까 작은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했을 때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추진했는데 반발에 부딪혔는데 그걸 거꾸로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고 추진을 했었으면 나중에 이제 바꾸는 과정이 없어도 되는 오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뭐 성미산이라던가 작은 도서관이라던가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논의를 했던 것들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류는 분명히 적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구정에 참여하면서 이제 경험도 쌓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해주는 조언이면서도 기대하는 부분 네네. 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베스트를 얘기하면 뭐 왜 이렇게 또 베스트가 베스트가 혼자- 많으시군요. 네. 구정이 아닙니다. 구정. 아 역시 여당. 갑자기 아니 이번에 상 받으신 거 그것도 네. 잠깐 자랑도 좀 해주시고 자랑하세요. 네. 아니 우리 송덕호 대표님 상 받으신 저요? 거 여기 받았잖아요. 아 저희는 네. 구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네, 이건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정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한 거에 대해서 베스트 워스트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조금 더 이건 좀 더 애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동 주민센터들이 있잖아요. 혹시 각 사시는 동에 그 주민센터 홍보 채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간혹가다 있죠. 뭐 인스타나 페북에도 인스타그램, 있고. 페이스북. 아, 네네 페이스북 같은 거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성산 네. 2동인가 1동 되게 잘하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동이 이게 굉장히 열심히 동 하시죠. 주민센터별로 그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 이게 아니라 어떤 데는 아예 안 하고 있고 어떤 데는 하고 있고 이래서 그 동의 각 정보들이 사실 어디 가서 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보면 대부분 동주민센터가 하는 일이 현수막 거는 일인데 그러면은 차 타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 않는 주민분들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들이 예를 들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좋은데 주민분들은 동주민센터가 이런 걸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주민이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개선 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낼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이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인지 공덕동 주민센터는 포스팅이 10월 4일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좀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공덕동 생각했습니다. 네. 그 뭐냐 동장님 벌떡 일어나시겠네요 지금. 지금 그래요? 보신다면 가만히 모르겠지만. 있다 갑자기 공동 콕지. 근데 이제 이 구정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뭐 공동체라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구청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지역 언론들이 메워주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마포에 뭐 지역 언론들이 여럿이 있지만 사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이 좀 구에서 배포하는 보도 자료 중심으로 싣고 있고, 네. 저희 마포 FM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촘촘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언론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 좀 활성화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민원연에서 받으신 본상에 대해서 그거 잘리신다고 했어요. 그러세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언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홍보 말씀드린 것도 이 마을 언론에서 조금 이게 활성화되고 그 주민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딱 접해져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러한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은 다 이제 전국적인 뉴스, 전국적인 방송 이런 것들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마을 미디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워스트 베스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총평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구정 6개월 뭐 그러니까 구 행정부와 구 의회의 6개월. 뭐 아직 6개월뿐이 안 돼서 뭐 평가하기가 조금 이르기는 한 것 같고 한데 그래도 뭐 그동안 6개월을 보고서 뭐 어떻게 좀 총평이라도 한번 아니면 조언이라도. 네, 총평하겠습니다. 네. 마포구청은 마포구청 구정 이제 구청에서 하는 행정은 저는 굉장히 우당탕탕 거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음표고 의외의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양면적인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통을 강조하시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친 소통이 좀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그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수렴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은 구정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포구에는 뭐 이전에도 한번 짚었다시피 좀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때 이제 7기에 비해서 8기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초기부터 뭐 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인물들이 뽑혔을지는 모르겠으나 초기부터 이 마포구의 어떤 회의 상임위 문제나 혹은 본회의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이전의 구애를 반복하는 거고 그랬을 때 꼭 사고가 나기 때문에 깝깝하다. 네. 깝깝하다. 네. 구의회는 깝깝하고 구정은 우당탕탕이다. 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뭐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는 뭐 금방 이렇게 인식이 팍 바뀌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 구청장실에서 이렇게 월 한 번씩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구청장실을 하시는 거나 또 최근에는 보니까는 또 동 단위로 거리에서 하는 길 위에 반상회 뭐 이런 것처럼 동장님이 또 지역에 이렇게 나가셔서 하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상생위원회를 만드신 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지역에서 소통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좀 읽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단적으로 진짜 뭐 그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과 서름이 있는데요. 그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뭔가 이 구청장님과 사상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시작하자마자 그 구청장과의 대화 자리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뭐 언젠가 서로 등 돌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정말 잊지 않고 꼭 그 언급할 정도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왜 예고된 이별을 어떻게 예고된 협치를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는 뭐 지금 이제 분기별 한 번 정도씩 네네. 구청장님하고 지금 정의당하고 간담회 간담회 하고 정책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성미산 아까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뤘었고 그 다음에 뭐 마포하우징 지속 가능성의 여부 이런 것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홍대 그 상가 지하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이 이제 상가가 새롭게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협의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구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참 부끄럽게도. 그 전 구청장 어느 누구도 네, 네 사실 정의당하고 이런 자리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러한 어떤 행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잘하고 있는 네. 구정이다. 네, 비교적 잘하고 있는 구정이다. 네, 평가를 합니다. 자, 혹시 총평을 하신다면은 저는 사실 뭐 잘한다 못한다 요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국민을 위해서만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워낙 그 우리 중앙 정치에 중요한 사안들도 있었고 큰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께서 경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제 많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기초의회가
될까? 그리고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조금 더 보듬고 살피고 아까 말씀하신 소통 행보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기초의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중앙정치가 제일 주목을 받고 탑다운으로 해서 지역위원장의 이제 정치가 이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주민의 눈치를 보고 주민을 두려워하고 주민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기본이고 굉장히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그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부하고 싶고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우리 동네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을 조금 더 살피고 마포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굉장히 빈부격차가 극심한 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용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빈부격차가 이제 차이가 꽤 있는 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총평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총평. 오늘 그냥 내 훈훈한 총평만 있습니다. 네. 여당이라서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뭐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지난 이제 수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시국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움직임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제 구청장이 이제 선출이 됐고 그리고 새로운 구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총평은 그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이제 우리가 기지개를 핀다는 거에 대한 희망을 좀 내년에는 갖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 덕담을 저는 해주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게 빨리 식는 게 아니라 그냥 뜨뜻한 이제 밥솥 마냥 그냥 오랫동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 우리 야당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 내년에는 욕먹지 않는 이제 구정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언제나 행정과 의회는 오픈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총평을 좋게 해주셔서 네, 내년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마포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슈를 독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너무나 아파하고 안타깝고 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구정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하고 응원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뭐 지금이 너무 훌륭해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6개월이라서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도 있고 하니까 좀 야당의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좀 많다. 네. 그리고 아까 오현주 씨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영원히 이렇게 훈훈하게 가고 싶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등돌릴지 모른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쨌든 올해 이 알쓸마생 처음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뭐 마포에서 이제 몇 번의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소각장 문제라든지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어요. 근데 평이한 이야기를 하면 크게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쓸마생을 좀 쟁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붙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또 중앙정치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 지난번에 중앙정치 얘기했더니 확 붙었는데 야 그렇게 하긴 또 그렇잖아요. 뭐 다른 데서 똑같이 예산 하는데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1월 달에 그럼
네. 어쨌든 뭐 쓸모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좀 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새해의 소망 또 주민들에게 보내는 말씀, 구정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야당에서 먼저? 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마포 구민분들께서도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12월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초자치단체부터 바로 서야 그다음 광역 그리고 중앙 이렇게 되어야 바른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초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까지 우리 구민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구민들만을 생각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중앙 정치가 너무나 시끄럽고 누구에게 줄을 섰네, 누가 윤심이네 아니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자치단체만큼은 주민만을 바라보고 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더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 자리에서 열심히 주민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현주 씨. 네, 2023년 개묘년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네네네. 올해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꼼꼼하게 이제 국민들의 삶을 챙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2023년 온전히 주민들의 관점에서 마포의 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총체적으로 해부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지를 불태우면서 마포의 아주 구석구석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정말 잘못 세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인사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이요? 주민들께. 네. 선전 네. 보고 하셨어요 지금. 마포 구민들 내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녹화 날짜가 12월 22일. 오늘 동지인가요? 동지입니다. 네, 동지입니다. 네. 동지예요? 네. 네. 우리 이제 이 며칠 동안 눈이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골목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큰 눈 푸는 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왔었을 때 그냥 이제 눈을 푸면서 이 옆집 것까지 그냥 펐어요. 그냥 쭉쭉 그냥 밀면 되니까 펐는데 그게 이제 옆집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몇 년 만에 굉장히 큰 추위가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목골목을 보면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금만 마음을 쓰면은 서로 도우면서 들여다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초부터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같이 새해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내년엔 더욱더 기쁜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엄청나게 좀 큰 일들이 있었죠. 선거다 또 12구 참사다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아서 많이들 이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코로나도 이제 물러갈 것 같고 또 물론 이제 경제가 좀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구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마포 FM도 어쨌든 지역 곳곳에 활동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지역의 소통을 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알쓸마생 네, 함께 해주신 네, 패널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쓸마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새해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